조선 후기 중앙군 5군형 볼게요. 이 5군형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우선 5군형 암기해야겠죠? 그 5군형 5개는 훈련도감, 어영청, 금이형, 총윤청, 수어청 이 5개예요. 앞머리 글자를 타면은 훈련, 어금, 총, 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훈련할 땐 어금니 물고 총, 수어 이런 얘기죠. 수어. 훈련할 땐 어금니 물고 총, 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훈련할 때 총에 반동이 있으니까 어금니 안 물고 쏘다가 이 총이 턱 맞으면 이빨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훈련할 때는 어금니 물고 총 쏘아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선 전기 5위는 의용호 충충이었어요. 의용군들이 탄 배에는 충성심이 충만하다 이런 얘기고, 이 의용군들이 아무래도 군대 경험이 없으니까 훈련할 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의용군에게 훈련할 때는 어금니 물고 총 쏘아. 의용호 충충, 의용군이 탄 배가 충성심이 충만하다. 이 의용군들이 훈련할 때 어금니 물고 총 쏘아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 후기 중앙군의 두 문자는 이렇게 됩니다. 훈련 도관부터 볼게요. 선조 때 만들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삼수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포수, 사수, 살수에 삼수병을 양성해서 수도를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이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 이게 나오면 훈련 도감을 연상해 내야 돼요. 그래서 훈련도감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임진왜란 때 엄청 크게 당하고 임진왜란 중에 급하게 만들어진 군대예요. 근데 임진왜란은 뭐였어요? 일본의 조총에 호되게 당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총에 대응하는 부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포수, 뭐예요? 포를 쏴서 조총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수가 필요했고, 사수, 쏠사예요. 사가 쏘는, 화살이 됐던 총이 됐던 쏘는 부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수가 필요했고, 살수는 죽이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포를 쏘든 활을 쏘든 뭘 쏘든 해서 외놈들을 죽이는 군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포수, 사수, 살수 이 세 개로 이루어진 삼수병으로 이루어졌다. 훈련도감은. 그리고 훈련도감은 직업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주에게 결당 2.2도의 삼수미세를 받았어요. 훈련도감이 삼수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수미세를 받은 거예요. 저희 대동법 때는 결당 12도를 냈고요. 균역법 때는 결작이라고 해서 1결당 2도씩 냈어요. 다 2랑 관련이 있죠. 12도 그리고 2도, 삼수미세는 2.2도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당시에 포수, 사수, 살수는 굉장히 고급 능력의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군대로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 많이 줘야 되죠. 그래서 직업군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도감은. 그리고 임진왜란 중에 설치를 했다. 훈련도감은. 그 정도로 상황이 급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명나라 장수 척계강의 기요신서를 참고를 해서 훈련도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요신서 하면은 훈련도감을 만든 때 참고한 책이 기요신서다. 기요신서 하면 훈련도감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기요신서를 따라서 선조가 중앙군으로는 훈련도감을 두고 지방군으로는 소고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요신서가 뭐냐?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서 명나라 장수가 쓴 병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요신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기효가 기이하게 효과 있는, 기이하게도 효과를 보이는 신서가 새로운 신의 책서, 새 책이다. 그러니까 왜구를 잡는 데 있어서는 기이하게도 효과를 보이는 아주 그냥 특효약이란 얘기겠죠. 기이한 효과를 보이는 새 책이 기요신서다. 그러니까 유독 왜구 잡는 데만 아주 그냥 기이하게 효과가 있어. 이런 소문이 나니까 선조가 냉큼 들여와서 훈련도감 만들 때 참고를 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셔서 기요신서를 보고서 훈련도감을 만들었다. 어영청은 인조 때 만들어졌고요. 5군형 중에서 처음 만들어진 훈련도감은 선조 때 만들었고, 마지막에 만들어진 금이형은 숙종 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다 인조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건 다 인조 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조 즉위 직후 후금 대비 목적으로 만들었고요. 이 기반은 보를 기반으로 했어요. 보가 뭐예요? 보인이죠. 그러니까 정군이 있으면 정군을 서포트하는 애를 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보를 기반으로 했다. 그래서 교대로 번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와서 부대에 와서 근무를 하게 하고, 이렇게 이 번상이라는 게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 걸 번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설 때는 경비를 제공하는 보인을 줬다.
그러니까 보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권상병으로 와서 근무를 할 때는 옆에 보인이 있었고 보인으로 하여금 포를 받았다. 경제적인 서포트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영청은. 그리고 이 어영청의 특징이 대표적인 특징이 효종의 북벌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강화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인조가 만들고 아들인 효종하면 무조건 북벌이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 북벌이잖아요. 그래서 이 효종이 북벌 계획, 북벌할 때 북벌을 위해서 어영청을 좀 정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영청, 북벌에 이용하려고 했던 부대는 어영청이에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어여, 그냥 오로지 북벌이었기 때문에 효종은 어여 북벌하러 가자, 어여 북벌하러 가자 맨날 이 얘기를 했어요. 어여 북벌하러 가자. 이 어여에서 어영청이다. 그래서 어영청을 이제 북벌에 이용하려고 했다. 총융청도 인조 때 만들어진 거고요. 이 이괄의 난을 계기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괄의 난이 뭐예요? 인조 반정이 일어났잖아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이 일어났는데 그럼 반정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공신들에게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괄이 1등급 대접을 못 받아요. 괄시를 받은 거죠. 이 괄이 괄시를 받아서 열받아서 난을 일으킨 게 이괄의 난이에요. 이 난을 계기로 설치를 했고요. 북한 산성에 설치를 해서 경기 북부를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기반은 자비, 부담. 무슨 얘기냐? 소고군, 군인이 모자르니까 지방에, 소고군은 지방군이잖아요. 지방군으로 하여금 와서 근무를 하게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자비 부담. 야, 너희들이 알아서 부담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훈련도감은 직업군인으로 삼수미세를 걷어서 월급을 줬잖아요. 그리고 어영청은 보를 기반으로 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근무를 하는 동안은 병사가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보인이 있어가지고 서포트를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총영청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야 너희들이 자비를 와가지고 군인해 이렇게 된 거죠. 좀 홀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총영청은 이괄의 난을 계기로 만들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원래 이괄이 평안도에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서울까지 점령했어요. 이괄의 난을. 그러니까 경기 북부 북한 산성이 너무 쉽게 뚫린 거예요. 이걸 반성하기 위해서 총인청을 만들고 경기 그 북한 산성에다 설치를 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 이 경기 북부 북한 산성에서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인청 하면 이괄의 난 연결하셔야 돼요. 이괄의 난이 계기로 설치된 게 총인청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총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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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융 이렇게 되죠. 총융에서 앞에만 떼면 총융, 초융 이게 뭐예요? 조유 이런 얘기예요. 초융, 총융에서 조융, 초유 뭘 달란 얘기예요? 이괄이 1등급 초유, 초유, 초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융에서 초유, 1등급 초유. 근데 안 주니까 열받아서 난을 일으켰고 이 이괄의 난을 계기로 해서 총융청을 만들었다. 수어청도 인조 때 만든 거고요. 정묘호란 이후에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한산성에 설치를 해서 경기 남부를 방어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고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고군으로 구성됐다는 얘기는 자비 부담이에요. 보인이 없어. 그냥 와서 그냥 지가 알아서 이제 자비로 이제 병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산성 막기 위한 게 총융청, 남한 산성 막기 위한 게 수어청이에요. 총수아, 총수아, 총사가 북쪽 북한 산성에 만든 게 총융청. 총쏴, 쏴는 수어청이죠. 쏘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어청은 남한산성. 그래서 북한산성, 남한산성이 총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인조 때 만든 부대가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개 다 인조하면 병자호란을 겪은 왕이잖아요. 병자호란 전에 만든 거예요, 다. 근데도 뭐 병자호란에선 뭐 맥없이 당했죠. 조선시대에 양란을 겪은 왕 보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은 왕은 임진왜란은 선조고 병자호란은 인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5개의 군영 중에서 4개를 선조와 인조가 만들었어요. 선조가 훈련도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대 훈련도감을 만들었고 인조가 3개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남은 1개가 금이영인데 금이영은 숙종이 어떤 외적의 방어보다는 이거는 임금의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영은 왕을 호위하는 부대거든요. 자, 숙종 때 금이영을 만들어요. 제가 숙종 공부할 때 조선 왕 중에서 가장 왕권이 강했던 왕이 숙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숙종은 왕권이 엄청 강했기 때문에 자기를 호위하는 부대도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영을 숙종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궁중 수비를 담당하고 수도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금이영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보를 기반으로 했어요. 보를 기반으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금이영에서 근무하는 번상병, 그러니까 교대로 근무 오는 애들한테는 보인을 제공을 해줘서 보인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금이영에서는 금이 임금의 금 연상하셔서 금이영은 임금이 있는 궁중방어를 담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오군영 만들어진 순서 볼게요. 훈련도감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만들고, 제일 마지막이 금이영이에요. 숙종 때니까. 원래 그러니까 양란을 겪은 선조와 인조 때 훈련도감 5개 중에 4개가 만들어지고, 가장 마지막 숙종 때 궁을 방어하기 위한 금이영이 만들어지더라. 제가 아까 전에 이 오군영 두 문자로 어떻게 했죠? 훈련할 땐 어금니 물고 총 쏘아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금만 제일 뒤로 가면 돼요. 금에서 금은 금이영 숙종 때니까 이게 가장 뒤고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그 다음에 금이영 금이영만 제일 뒤로 가면은 이게 바로 훈련도감 만든 순서가 됩니다. 오군영의 재정 기반 볼게요. 훈련도감은 뭐였어요? 직업군인이었죠. 삼수미세를 걷어서 월급을 제대로 준 가장 빵빵했어요. 거기서 일하는 군사들이. 반면에 어영청과 금이영은 뭐였어요? 보를 기반으로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영청과 금이영에서 이제 근무하는 병사들한테는 보인을 제공을 해서 그래도 근무하는 동안은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영청과 금이영은. 반면에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하면서 경기 남부와 북부를 지키는 총영청과 수어청은 소고군으로 이루어진 자비부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훈련할 땐 어금니 물고 총 쏘아 여기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훈련할 땐 어금니 물고 총 쏘아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재정 기반이 약한 거예요. 훈련도감은 삼수미세를 걷었고 어영청과 금이영은 그래도 보인이라도 제공을 했고 총 쏘어는 그냥 자비부담 소고군이라 거기서 병사로 근무하게 하고 자비부담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훈련할 때 어금니 물고 총 쏘아 내려가면서 재정 기반이 점점 약해지더라. 오군영의 특징은 원래 조선 정기는 의무병제와 농병일치제였는데 이게 붕괴가 되고 용병제와 상비군제로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군영은 임기응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설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 기반도 다 달라요. 그리고 소속 군사의 성격도 막 다르죠. 어떤 건 뭐 직업군인, 어떤 건 번상병, 어떤 건 소고군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오군영의 특징은 집권 세력, 당시 조선 후기는 서인이 메인스트림이잖아요. 서인의 정권 강화에 기반이 됩니다.